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들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춥죠, 요새. 지금 너무 날씨가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자, 지수가 이거 뭐 어디까지 갈까요, 과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 후반쯤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고 수급도 보고 하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문자 가입 될 텐데 열려 있어요. 예. 아이는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와서 예. 뭐 괜찮을 겁니다. 괜찮겠죠. 뭐. 자, 지수 한번 볼까? 아, 지금 바로 이 화면으로 돼 있구나. 예. 지금 선물이 10포인트가 올랐죠, 또 오늘. 야, 정말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두 손 두 발 이미 이제 진즉에 다 들었고, 지금 에라 모르겠다님 약 올리십니까, 지금? 16억 돼서 좋으시겠네. 돈 그 정도 버셨으면 조금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지수 뭐 굉장히 강한데 이제 지수가 강한 원인이 되는 종목이 오늘도 딱 하나 있죠. 하이닉스. 예. 오늘 다시 신고가 가면서 이제 60만 원 다 됐습니다. 예,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도 사실 코스닥이 조금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가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알테오젠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에코프로 올라오고 자, 여러분, 내가 얼마로 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거 채팅 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음? 저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런 채팅은 좀 삼가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하지 말라면 꼭 더해요, 더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남들한테 악영향을 줘요. 마음을 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좀 올라갔고요. 이제 알테오젠 좀 올라갔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지금 로보주는 아직도 로보티즈가 대장이라고 봐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갈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금요일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바로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이미 신고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신고가 가고 나서 얘기야 뭐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전 여기서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신고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 자체가 로봇주도 좋고 오래 쉬었고 코스닥이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구말인데 이런 건 무조건 가죠. 자, 아기는 조금만 오늘 결과가 사실은 나와요. 저 지금 떨고 있어. 이따가 오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흐름 좀 볼게요. 흐름을 보면, 로봇주. 야, 이거 언제 가나 했더니 이번에 갔구나. LS 티라요텍. 이거 제가 예전에 추천주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LS 티라요텍.
이거 기억하시면 1번. 이게 LS그룹 로봇주예요. 이상하게 못 가더라고. 근데 오늘 상가 갔네요, 드디어. 계속 이게 장기 횡보하던 주식이라서 이런 거 가면 가죠. 세게 가죠. 이게 좀 됐어요. 한 달은 됐을 겁니다. 한 달은 됐을 텐데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만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이 보면 이런 주식이 있는 거고 계속 추세 타고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방에 세게 갈 수 있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LST라이텍 이런 거는 한번 가면 세게 갈 수 있는 주식이죠. 상한가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오름 테라퓨틱은 뭐 말해 뭐합니까? 5만원 다 됐네요. 사실 오늘 오전에는 바이오가 그냥 그랬거든요. 오늘 오전 초반만 해도 바이오가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서 여전히 바이오는 좀 빠지는 게 많아요. 오늘 바이오가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제 대표주인 알테오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종목들이 좋아요.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도 좋고요. 예, 이건 가장 최근에 제가 3만원 밑에서 샀다고도 얘기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냥 들고 있고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 오늘 좋고 알테오젠 뭐 이 정도 오늘은. 자,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드릴 만한 게 요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 신규 상장주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 상장주를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가 있어요. 노타라는 회사입니다. 이 노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이 노타 AI예요. 근데 노타로 상장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타 AI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금일 신규 상장. 이 회사는 조금 주목할 만한 회사예요. 왜냐면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럼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데? AI 경량화 및 효율화 하는 회사입니다. AI 경량화 및 효율화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뭐냐? 업스테이지는 회사 이름이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인력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고 이번에 뭡니까? 소버린 AI 5개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맞죠? 소버린 AI 5개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포함. 이게 맞죠? 그리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섹터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관련된 섹터가 뭐가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건 AI 플랫폼 업체들,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 AI 솔루션 업체들 혹은 플랫폼.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AI 소프트웨어라고 딱 얘기하면 이게 제일 편하죠, 여러분들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쪽은 뭐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솔트룩스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진짜 못 간 AI 업체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역시나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움직이지 못한 애들 다 걔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다. 물론 이제 노타 AI가 이제 오늘 상장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공모가가 9,100원이고 22,000원 시작해서 지금 31,000원이잖아요. 생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매매하는 건 이제 선수의 영역이죠.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하는 건 선수의 영역이지만 파생돼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비단 테마 형태로 오늘 보자 이 개념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노타 관련주를 엄청 찾아보긴 했는데 지난주부터 혼자 이제 엄청 서치는 해봤는데 마땅히 관련주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이 섹터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이고요, 저는. 그리고 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정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에서 같이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요 정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한 애들이 좀 있어요. 걔네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솔직히 제가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직접 투자한 애가 스톤브리지인가?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예, 스톤브리지 얘가 아마 직접 투자한 회사일 거예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L로 시작하는 회사, LB 인베스트. 이거다. 이거 다 움직임 없네요. 요런 애들이 이제 VC 중에 요 노타에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솔루션에서 사실 부각이 되는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 로봇으로 사실은 부각이 되는 거긴 한데,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에서는 최근에 사실 시메스가 갑자기 이제 또, 제가 이거는 근데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종목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엊그저께 이거 문자반 종목이었다고. 문자반 회원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종목 4개 중에 제가 2개는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2개가 하나는 현대오토이고 하나는 시메스예요. 시메스를 이야기 드린 자리가 이틀 전이라서 3만원 밑에였습니다. 29,000원대였을 거야. 현대오토에버는 16만원대니까 다 둘 다 급등을 했죠. 나머지 하나는 매수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살짝 마이너스일 거예요. 마이너스 한 3% 되려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튼 시메스도 좋습니다. 근데 시메스 차트 잠깐 볼게요. 이건 제가 이 시간에도 한두 번 얘기했던 종목이고, 이때 또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금요일에도 차트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면 여기가 저점이었구나가 되죠. 이제는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참 저점이었다라는 게 확 눈에 띄는데, 이게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게 막상 이틀 전에 이 상황에서는 이거 좀,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니까 좀 더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선까지 제가 지워버리면, 여기까지 지워버리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맨날 강조했던 라인도 사실 깼잖아요. 장중에 이 선 밑으로도 내려왔잖아요.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렇게 밑골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고, 이거 오늘 저점이 나왔을 수 있겠는데 라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생각대로 안 되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들어가 버리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손절폭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손절폭이 크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로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좀 쏜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걸 오늘 사셨어요? 그러면 수익이 크게는 안 났겠다. 그래도 오늘 샀어도 뭐 좋네요. 이때 샀으면 제일 좋았죠? 29,000원대 샀으면? 이때 샀으면 뭐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갈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시메스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시메스다. 이걸 만약에 이틀 전에 한 29,500원에 샀다고 쳐봅시다. 매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틀 전, 오늘 예를 들면 아침에 뭐 한 33,000원에 샀다고 쳐봅시다. 현재가 343이죠. 350 이렇죠. 이게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 5% 수익 났죠. 그렇죠? 이 사람은 5% 수익 났고,
이틀 전에 산 사람은 뭐예요? 한 15% 수익 났나? 한 15% 수익 났잖아요. 입장이 다르죠. 이틀 전에 산 사람들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봐도 되죠, 이제. 충분히. 얘는 이제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요. 예, 포인트 한번 끌어드릴게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가 산 가격인데. 저희가 산 가격인데. 자, 보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됐어요. 반등 나왔죠? 그럼 반등이 나왔으면, 일단 1차로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오늘 뚫은 거예요. 그렇죠? 뚫었죠? 2차로 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겠죠? 예. 근데 여기 뚫으면 시세가 또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죠. 혹은 여기를 이제 뚫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밑에서 산 입장에서는, 여기서 산 입장에서는, 뭐 여기 뚫어도 뭐 여기까지 가고, 이게 주식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이 적당히 나면 분할로 좀 이익 실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32,000원도 잘 사셨네. 아시겠어요? 분할로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 보이면 일부 물량은 그냥 한번 보는 거죠. 굳이, 사람들이 보면 꼭 승부를 보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보면. 승부를 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승부를 봐요? 승부야 뭐 매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수익 나면 일부 챙기면서 가십시오. 아셨으면 1번. 여러분, 적당히 수익 나면 일부 챙기면서 가세요. 아셨죠? 그 적당한 수익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요. 손절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손절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뭐냐면, 이제 내가 A 종목을 살 때요. 살 때, 손절가를 계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손절가를 계산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손절가를, 이게 가격으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깨면 난 손절을 할 거야 라고 계산을 해봤더만, 한 마이너스 8%라고 칩시다. 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사실 수익이 8% 정도 나면 조금씩 이익 실현해도 되잖아요. 애초에 내가 감내하기로 한 손실폭이 8%밖에 안 되는데, 8%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8%인데 수익은 그러면 한 30%, 40%? 이제 그렇게 노리는 거는 맞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 이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목표 수익이 8%인데 손절가를 만약에 예를 들면 20% 잡아놓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손절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놨으면 그 정도 반대로 수익이 나는 구간부터는 항상 언제든 조금씩 이익 실현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목의 미련을 계속 갖고 가다 보면 종목이 너무 쌓여서 나중에 뭐 아무것도 어차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도 실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강한 쪽이 하나가, 캠트로닉스. 이거 상한가네, 거의. 미쳤네요. 오늘 또 강한 부류가 요 유리기판이 강해요.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YC캠,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유리기판은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 중에 하나죠. 기술 중에 하나. 유리기판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HBM이라는 것도 쌓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혹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게 일종의 고도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리기판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발열도 있고요. 맞아요. 이것저것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최대한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60만원이에요. 미쳤네요, 진짜. 100만원 가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 네. 안 그래도 주말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오랜만에. 그래서 뜬금없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 이러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이랬어요.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애초에 이 가격대에서 저한테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사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들의 몫으로 그냥 이거는 알잖아요 서로 야수의 영역이라는 거를. 그럼 그걸 뭘 물어봐 그거를. 그냥 딱 물어보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왜 저걸 나한테 물어보지? 뻔히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 다 알면서 여기서 뭐 각자의 영역이지 뭐 이제는. 나무라? 노무라겠죠. 나무라라뇨. 근데 목표가는 원래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튼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최근에 보면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하드에 올라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왜 이제 하드에 올라오고 있냐면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만 한번 볼까요? 노키아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노키아 뉴스가 먼저 있었죠. 노키아 투자건. 노키아 투자건이 있었고 이게 조단이에요 나름. 물론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이제 조단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뭐 코스피 이전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치킨 깐부가 있었죠. 여기 이제 AI 로보틱스 GPU를 26만 장 제공하겠다. 그 블랙웰이죠.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요 GPU 개수만 봤을 때는 AI 3대 강국이 된다. AI 3위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들. 일종의 내러티브인데, 여기에서 뭐 다 이제 이게 다 주가 반영도가 꽤 있어요. 다 좀 중요한 건데, 지난주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저는 그 통신 장비가 사실은 갑자기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통신 장비가 갑자기 좀 눈에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KMW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10월 28일 화요일에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았어요. 저는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고 와 잘했다 이랬습니다. 다음날 갭으로 뻥 떠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날 제가 판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판 거였는데 이제 간밤에 노키아에 뭐 조단위 투자를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빵 이렇게 이제 갭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돌발적인 노키아 이슈가 아니어도 움직임이 그럼 얘네 실적이 좋냐? 실적 안 좋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여요.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여요. 무슨 시사? AI 인프라에 대한 시사라고 보는데요. 지금 AI 인프라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전력기기 아닌가요? AI 인프라의 가장 기본 전력기기입니다. 근데 이제 통신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오늘 유리기판까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조금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뭐냐면 그 6G 얘기를 요즘 이제 심심치 않게 6G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AI의 효율화를 위해서 고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AI 인프라 중에 통신도 고도화가 돼줘야 되거든요. 통신은 우리가 이제 보듯이 막 그 전선만 있고 막 이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또 따로 있어요. 통신용 반도체 칩이죠.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밖에. 아이고 뭐가 또 저렇게 슬퍼서 우나. 난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좀 얘기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통신 양비 업종 봐야 되고요. 통신 칩과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가 이어갔는데, 그 앞 단계에서 유리기판 이런 것도 재조명이 될 거고요. 근데 오늘 유리기판이 세네요. 그 앞 단계에서 유리기판 같은 것도 재조명이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애기가 온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저희 와이프도 이제 조금씩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재택으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제 와이프가 통역사인데 이제 애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을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돈을 아주 많이 벌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애기 아프면서 막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직원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애 봐주러 오니까 저렇게 우는 거야, 애기가. 우리 애기는 엄마 아빠가 최고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온 건데 할머니 보고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애기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기들이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주름이 무서운가? 주름살이 무서운 건가? 애기가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젊은 사람이면 좀 이렇게 호감 있게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있는 할머니가 오면 오랜만에 보면 울어 자꾸.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할머니의 주름살이 무서워서 온 겁니다. 할머니의 주름살이 그렇게 끔찍한가 봐요. 무섭나 봐요. 그러니까 애기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 젊은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부모만 좀 난감해요. 왜냐면 특히 부모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손자 손녀를. 근데 무서워해. 무서워해. 아무리 잘해줘도 무서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쪽도 사실 세거든요. 여기 뭐야, 이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지금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뭐냐면 AI 인프라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심지어 전력기기는 얘는 머스크가 인정해준 AI 3대 섹터란 말이죠. 근데 전력기기가 은근히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저런 이상한 이야기 올리지 마시고, 전력기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요 LS 그룹들이고요. 여기 보면 LS 쭉 있잖아요. 요 LS 그룹들. 그리고 산일전기가 AI 쪽에서는 이제 AI 때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 변압기를 얘가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또 OP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산일전기도 요즘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윗단에 보면 이제 뭐 있죠. 전선, 전기 뭐 다 좋습니다 지금. 대장주는 예 현대일렉하고 효성중공업이 대장주인데 둘 다 좋고요. 오늘 이제 전선도 다 좋고, 전선 종목들은 이제 LS 요 마린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얘랑 더불어서 이제 그 HVDC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이기도 하죠.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일진전기도 요즘 되게 좋고요. 여튼 이제 이런 이제 두루두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저런 것들도 좋지만 안 간 것들도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종목도 아마 많이들 잘 모르실걸요? 그냥 통신 장비 몇몇 개 아시는 게 달 것 같긴 한데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아직 안 간 게 좀 있어요, 저쪽은.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직 안 간 류의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리고 바이오 얘기 잠깐만 좀 할게요. 뭐 바이오 가지고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산일은 이상하게 지인분들이 많네? 저도 한 다리 건너서 산일은 지인이 있어요. 산일전기 임원 중에 한 다리 건넌 지인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산일은 근데 지인들이 많지? 네.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었던 게 뭡니까? 제가 주구장창 강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지금 10월 말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제 말대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진 않아요. 현재는 현재 스코어는 하이닉스가 너무 세가지고 아직도 거래소가 더 센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의견을 계속 1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대명제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대명제가 안 바뀔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20종목 안에 어떤 섹터가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1번이 뭐예요? 1번은 바이오, 2번이 뭡니까? 2번이 2차전지, 3번이 뭐냐면 3번이 로봇, 4번이 뭐냐면 소부장이란 말이에요. 얘네밖에 없어요, 종목이. 응? 물론 이제 헬스케어도 몇 개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바이오로 저는 뭉뚱그려서 그냥 보기는 합니다. 물론 헬스케어와 신약 개발 바이오는 완전 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같이 좀 뭉뚱그려서 보자면 딱 이 4개 섹터밖에 없거든요. 로봇은 원래 레인보우밖에 없었는데 오늘부로 로보티즈도 이제 순위에 들어왔어요. 오늘부로 로보티즈도 이제 순위에 들어왔고, 뭐 소부장은 아마 리노공업, 뭐 이오테크닉스, HPSP 이 정도 있을 거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 있고, 바이오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이오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바이오를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바이오를 빼자, 바이오는 지금 안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AI랑 안 맞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런 당위성이 있을 뿐더러 심지어 AI 관련 바이오도 있다니까요. 이미 더 센 종목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시대의 키워드인 건 분명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어떤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 하에서 움직일 때 코스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바이오가 안 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가기는 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키워드 얘기하는 게 AI랑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도 빼놓으면 안 돼요. 로보티즈 어떻게 돼 있어요? 로보티즈 와 노탈 236. 와 대한광통신 날라가네 요새. 대한광통신 저것도 AI 통신 쪽이죠. 아 수익 났으면 됐죠. 뭐 더 올라가면 야 45만 잘 팔았네. 잘 팔았네요. 약 올리십니까? 저 38만원에 팔았는데. 잘 팔아놓고 뭘.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뭐. 응? 남들도 먹어야지. 여기 순위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응?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볼게요. 아니 저는 팔라고 리딩을 하진 않고요. 팔았다고는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매매를 한 걸 얘기를 드리는 것 뿐이지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보티즈가 14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이거 20위 바깥에 있었거든요. 이제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4위. D&D 파마텍도 저 바깥에 있던 종목인데 이제 어느덧 20위 안에 들어왔네요. 오히려 이오테크넥스가 빠졌네 뒤로. 그렇죠. 하나 더 있긴 하다. JYP 엔터주가 하나 있긴 하네요. 시총 상위단에. 이것도 원래 바깥에 있었거든요. 바깥에 있었는데 엔터주도 하나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뒷순위에 몇 개 있는 거는 영향도가 좀 낮고요. 그래도 로봇은 이게 레인보우도 있고 로보티즈도 있고 두 개가 짱짱하게 있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바이오, 알테오젠, 기타 다 바이오죠 여기는. 오늘 알테오젠만 올라가네. 알테오젠도 결국은 50만원 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던 게 맞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게 지나고 보니까 맞은 거죠. 이 두 자리는 비슷한 자리다. 예. 이건 맞은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올라왔네 이미. 이거 인정하시죠?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뭐 42만원 아마 얘기하면서 제가 그 동글뱅이 두 개를 쳐놨죠. 저 두 자리는 좀 비슷한 자리로 보인다.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난 비슷한 자리로 보인다. 다 올라왔네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더 가느냐 마느냐는 이게 사실 지들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게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인데 뚫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밑으로 안 오고 위로 그냥 빵 뚫고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밑에서 잡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원래 밑에서 잡는 걸 조금 좋아해서. SKC 많이 올랐어요 혹시? 나 SKC는 사실 금요일날 좀 보던 건데 금요일에 샀어야 되네. 제가 보던 자리에서 딱 10,000원 올랐네요. 제가 이거 보다 말았었거든요 이때. 이거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으로 가는 거 실적은 안 좋아요. 유리기판주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이라 흐름 좋더라고요. 얘는. 최근 시장 분위기에선 저런 거는 뭐 세명전기도 신고가 결국은 갔죠? 결국은 갔습니다. 세명전기. 야 시메스는 뭐 35,000원 넣어. 야 시메스도 신고가인데요? 근데 지금 정도부터는 좀 팔아야죠. 이 실현 좀 하면서 봐야죠. 딱 여기서 살 때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게 1차 여기, 2차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 이제 터지는 건데 그분까지 왔으면 이제 좀 입금이 돼야죠. 이제.
아니요, 다 오르진 않습니다. 오르는 게 많을 뿐이지 다 오르진 않아요. 다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보다 보면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DRC도 이거 조금 아쉽다. 오늘 왜 올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얘 로봇이랑 좀 연관이 있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근데 최근 자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가 보다 말았는데 이게 좀 잘 가네. 8% 어떻게 됐나요 혹시? 8%는 괜찮은 종목. 이거는 괜찮은 종목인데 야, 몇 점이었는데요 최근에가? 이것도 최근에 좀 안 봤는데 파이버프로가 아이고 이상해졌다. 이거 잘 봐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최근에 거의 관심이 없던 주식인데 이 자리였네요. 최근에 쌍바닥에다가 포인트가 나쁘진 않았네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시세를 준 적이 없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시세를 준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는 왜 괜찮다고 하냐면 이 부류에 들어가요. 여기 요 통신장비, 통신칩, 여기는 뭐 관련된 센서도 들어가거든요. 요 부류에 들어가는 종목이 파이버 프로도 여기 요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건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관심을 거의 못 받았는데 이제 막 움직이는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 되는 부류의 종목으로 보여요. 시메스 VI 걸렸습니다. 시메스 VI 노타 표가 났구나. 제 글이 삭제? 뭐라고 쓰셨길래 뭐 이상한 거 쓰셨나 보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저는 지금 이 유튜브는 제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와우넷 유튜브고 저는 거기서 이제 패널로 초대를 받아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일 뿐인 거고 그렇습니다. 전 권한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PD님한테 부탁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시장 잠깐 볼게요. 다 나가서 수익 많이 났으면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아니요? 수익 많이 났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더 가면 안 되나요? 뭐 더 갈 수도 있지. 자, 외국인들이 오늘 4천 계약 정도 지금 선물을 사고 있어요. 4천 계약. 미열대도 좀 늘었고 이런 건 좋네요. 미열대도 좀 늦고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주일 거라고 보는데 오늘 샀어야 되네. 요즘 보고 있어요. 언제 사야 되나. 전 얘를 대장주로 봐요. 어디에서? 반도체에서. 반도체에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대장주로 보는 사람이지만 근데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수익 나시려면 온디바이스 꼭 사놓으세요. 응?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중에 삼각수렴 혹은 주요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사놓으면 50% 이상은 수익이 날 거예요. 뭐 제가 계속 지금 10월 중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편한 투자.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통계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뉴스 자료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대요. 뭐냐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웃퍼폼 가능성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위 말하는 연말연초 장세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연말연초 장세 때는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든 심지어 긴축의 시기일 때도 코스닥에서 성장주들이 막 갔다고요. 실적은 없지만 기대감이 있는 성장주들이 이 연말 연초에는 유동성이 별로 없는 시기에서도 갔었다고요. 주가가. 근데 지금은 심지어 유동성의 시기잖아요. 효과가 되게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덜 올라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를 못하고. 한번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여기 코스닥 지수인데 지금 또 고점 뚫었네요. 이제 월봉을 보면 이제 중요한 라인들은 이미 저번 달에 다 뚫어냈어요. 이 라인이 제일 중요했던 라인인데 월봉상 그 라인이 이미 10월에 뚫어낸 거죠. 10월에 뚫어냈고 이 라인이 얼마야? 이 라인 고점 트라인을 하러 가겠죠. 당연히 좀 고점 뚫을 거라고 보거든요. 먹을 게 그래서 많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코스닥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요. 제가 또 한 10개 불러드릴까요? 그 10개 이미 다 불러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전 다 대부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보면서 불러드리면 편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봅시다. 이렇게 보죠. 칩셋 미디어 있고 텔레칩스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AD 테크, 퀄리타스, 에이징 랜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볼게요. 자람테크, 그 다음 또 8개. 2개가 뭐였지? 2개. 어버바도치였다? 이런 걸걸요? 하나 ALT. 이런 건데, 꼭 얘네만 봐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주 반도체도 사실 좋고요. 다 좋아요, 이쪽은. 다 좋다고요. 차트 보면 다, 100% 똑같진 않지만 상당수의 종목들의 차트가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칩셋 미디어 한번 볼게요. 이거 오늘 좀 올라가는데, 제가 이 삼각형 그려놓은 지도 꽤 됐잖아요. 얘도 아까 파이버 프로처럼 딱 중요한 포인트에서 오늘 하고 엊그저께라고 해야 되나? 금요일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수렴이잖아요, 이수렴. 전 조만간 위에 뚫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공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밑으로도 뚫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이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래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죠. 위로 가겠지.
좀 되게 심플하다고 보거든요. 이쪽은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딱 반등했네.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아요. 보면 온디바이스는 다 이런 식이고요. 거의 다. 오픈 일지 한번 볼까요? 얘도 비슷하겠죠. 뭐. 얘도 밑에서 받아지던 아이고 이거 뭐야?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는 이제 저점 라인 잡히는 자리고. 이제 뚫어내고 있네 이미 이런 것들은 오픈 엣지. 그리고 ALT는 제가 이미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얘는 좀 올라왔어요. 얘는 조금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흐름은 계속 살아가고 있네요. 제가 이제 처음 언급을 했던 게 이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언급을 한 게 이날이잖아요. 흐름은 계속. 얘는 아예 상승 이제 추세를 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미 트렌드를 타버렸죠, 얘는. 저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요.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트렌드를 탔어요, 이미. 좀 됐어요, 올라온 지는. 얘는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미 올라온 지 좀 됐어요. 이미 얘는 조금 그래도 올라온 종목이고요. 이 자리를 뚫어야 시세는 터지겠죠,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자리라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 이렇게 주요 그 위치였던 자리라서. 이렇게. 이쪽은 다 좋습니다. 아무튼 퀄리타스 한번 볼까? 얘도 자리 좋아요. 에휴, 자리 뭐, 자리 좋네, 이것도. 근데 조금씩 제가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것도 이 라인이 이제 주 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혀있던 자리인데 사실 그 자리를 뚫었거든요. 9월 달에. 뚫고 돌파와 안착도 나왔어요.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라는 건 즉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들어가긴 좋은 자리였다라는 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좋은 자리냐면 돌파 후에 자 쌍바닥 찍고 돌파 후에 안착됐던 자리인데 기존 추세 라인이면서 이 자리 어디입니까? 기준선 자리죠. 딱 그 자리죠. 여기가 맥점이겠죠, 그러면. 이해되셨으면 1번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거는. 돌파 후 안착을 하는데 딱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가 주요 라인이 두 개가 겹쳐요. 이해되셨죠? 왜 여기가 맥점이라는지. 이 종목을 딱 저 시점에 보고 있었다면 저도 샀을 거예요. 저도 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맥점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보고 있느냐 마느냐 차이가 사실은 크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있을 때는 대부분 사는데 못 보고 있으면 못 사죠. 뭐 딴 거 보다가 못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포인트는 너무 좋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이 약간 그런 포인트예요. 또 심지어 지금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이쪽은. 그래서 저는 저쪽은 되게 좋게 봅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오늘 조금 느낌이 있긴 하네. QRT는 근데 아마 최근에 이미 한번 움직인 종목 아닌가 이거? 최근에 한번 움직였죠. 제가 왜냐면 이때 움직일 때 왜 이렇게 세 하고 봤던 기억이 나요. 9월달에. 얘도 좋아 보이는데요? QRT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미 시세가 1차 시세가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다른데요. 얘도 온디바이스거든요. 근데 1차 시세는 한번 났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만간 바닥 잡고 전 돌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아이고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조금 횡보하다 가지 않을까? 이런 거는 다 각자 위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모든 차트가 똑같진 않은데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스타피엔 저것도 에이징랜드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딱 봐도 그냥 수렴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뭐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수렴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하고 있는 전반적인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가 보이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작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선 긋는 거라는 건. 네,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전반적인 큰 틀만 보여드리는 거고. 여튼 이제 저런 것들 보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제가 잘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고, 잠깐만요. 제가 뭐 좀 보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뭐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지수를 두들겨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도 하락 종목이 많아요. 오늘도 하락 종목이 많아요. 참 신기하게 요즘 시장이 계속 보면 하락 종목이 많고, 메인 종목들은 야 이게 여기까지 가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가는 것들도 꽤 많은데 하락 종목이 항상 매일 많아. 그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심정적으로 완연한 코스닥 장이다 라는 게 올라면 사실은 거꾸로 상승 종목이 먼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원래 이제 코스닥 강세장, 제가 얘기하는 코스닥 강세장은 이제 등락기가 좋아야 돼요. 상승 종목이 더 많아야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그 어떤 과도기 단계인 거지. 어떤 과도기?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저는 10월 말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뚝딱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여요.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건 항상 하락 종목이 많고 지수 자체는 코스피 지수가 더 세고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측면들은 뭐다? 바이오도 지금 은근히 올라왔고요. 사실 제가 아마 그 얘기도 했을 텐데 대장은 반도체인데요. 여러분, 대장은 반도체고 내년에도 대장은 반도체일 거예요. 대장은. 근데 수익률만 그냥 놓고 보면 반도체가 아니라 로봇, 2차전지, 바이오에서 수익률은 나올 거예요. 아마.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세게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는 거를 저는 먼저 찾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 없고 기대치 높은 애들. 그냥 섹터로만 얘기하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장이니까. 유동성장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반도체가 대장은 맞는데 대장 섹터인 건 분명한데 수익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진짜 수익률이 센 놈들은 실적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기대치가 높은 애들에서 나올 겁니다.
그 대표가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실적 진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시총 7조, 8조 가는 레인보우나 시총 3조, 4조 가는 로보티즈나 둘 다 실적 없어요. 시총이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혀 있죠. 그리고 올라갈 땐 제일 화끈하죠. 티로보틱스는 상한가네. 올라갈 땐 제일 화끈하죠. 그 지금 2차 전지도 쉬잖아요. 2차 전지도 한 타이밍 또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조금 더 쉬었다가 한번 또 세게 갈 거예요. 아, 유리기판이 지금 세게 계속 붙는구나. 그러니까 PI는 갈 때는 세게 가거든요. 지금 피롭틱스 캠트로닉스가 너무 세가지고 YC캡, HB PI가 얘도 여기는 꾸준하게 지켜줬네요. 보니까 이 자리는 꾸준하게 좀 지켜줬네요. 최근에 좀 안 보고 있던 주식인데 계속 여긴 저점이었네. 얘가 많이 올랐어요. JNTC. JNTC는 제가 여기서 추천한 거라서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하단부라고 생각해서 얘 추천한 건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하마종이 저런 것도. 아, 뭐야. 아까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도 전 좋게 보는데, 아까 왜 빼놨냐면, 그냥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빼놓은 거였어요, 사실은. 얘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종목들은 상당수가 어떠냐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주가가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제주반도체는 여기서 엠파동이 한번 나갔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나쁘게 보진 않아요. 사실 좋으니까 또 먼저 올라간 것도 분명 있는 거고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온디바이스 AI를 설명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딴 것보다 좀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부담 없이. 뭐 바닥바닥 거리는 거는 뭐 제가 수시로 얘기를 드리니까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것들. 그런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냥 얘는 좋아요. 제주반도체도. 나름 대장주죠. 온디바이스 쪽은 얘가 대장주죠, 지금. GPSP도 좋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은요, 안 좋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반도체 종목을 뭐 하나를 딱 들이밀고 야 하나마이크론 샀어. 그러니까 얘는 오늘 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분위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이렇게 딱 들이밀고 이거 좋아 안 좋아 이러면 거의 다 좋아 보여요. 거의 다 좋아 보이는데 먹을 수 있는 룸이 얘네가 1등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기왕 할 거면 아싸리 대장주 하나마이크론을 일단 원탑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장주 결의 주식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미반도체도 약간 그렇고 한미반도체는 요즘 어때요? 얘도 약간 그렇고 그리고 저 HPSP 저도 얘도 대장 계열의 주식이라고 보는 주식이거든요. 얘는 시총도 좀 되죠. 네. HPSP나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도 저는 대장 계열의 주식. 두산 테스나도 좋게 봐요. 네. 얘도 좋게 봐요. 얘도 대장 계열의 주식이라고 봐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넘버원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넘버2는 심텍이에요. 저는 하나마이크론, 심텍을 일단 제일 탑티어로 보고
방금 얘기 드린 종목들이 대장주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 뭐 두산테스나 HPSP,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나머지 결대로 보고 약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저런 거 고려하면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 이러저러한 거에 대한 고려라면 레거시도 보고 AI도 보고 이런 것들 있죠. 결국 오사트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이 후공정 오사트에서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라, 대장은. 그러면은 테스나 아니면 하나마이크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저것 고려해보면 저는 마이크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테스나도 좋아요, 물론. 이렇게 봅니다. 하나마이크론 좋다는 얘기는 제가 근데 반도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제 원탑은 마이크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좀 빨리 팔아서 실수한 부분도 그냥 솔직하게 공개를 해드렸고, 저게 원탑이라고는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안 바꿔요. 저는 한번 그렇게 마음이 먹혀진 건. 오픈했지. 자, 이제 11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부터 한번 쭉 볼까? 솔트룩스도 많이 오르네, 오늘. 솔트룩스도 많이 올랐네요. 온디바이스도 실적이 없어요. 온디바이스 AI는 대부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실적 얘기를,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좋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좋은 건데요. 실적이 좋으면 좋은데,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반도체가 대장이지만 수익이라고 다른 얘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동성 장에서는 실적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장세라서 내러티브만 확실하면 돼요. 그 내러티브에 베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멀티플 계산하잖아요. 멀티플. 보통 멀티플을 뭘로 계산합니까? PER 베이스로 많이들 계산해요. PER이랑 OP 베이스로 많이 계산하거든요. OP라는 건 이제 영업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아니, 쉽게 영업이익 이렇게 할게요. 영업이익 베이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베이스 말고 영업이익 베이스로 많이들 멀티플을 계산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랬을 때 멀티플을 보통 이제 10배가 기본인데, 이제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산업이라면 뭐 20배, 30배, 40배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주죠. 근데 적자 회사는요? 이건 실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PER 계산이 되는데, 적자면 PER이 0이거든요. 적자면 PER이 0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 PSR이라는 걸 사람들이 들고 와요. 이건 이제 매출 베이스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왜 PSR을 들고 왔냐? PER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적자라서. 응? 그럼 얘는 적정 가치가 얼마예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에서 많이 그렇잖아요. 바이오가 뭐 얘네 기술이 좋고 뭐 라이센스하고 가능성도 높고 뭐 다 알겠는데 그래서 가치가 얼만데? 라는 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적정 가치 계산이 어려우면 어때요? 그 TP 타겟 프라이스 이게 설정이 이게 되게 범위가 넓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베타가 엄청 세져요. 이게 다 말이 다 이상한가?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이 가요. 베타가 많이 갑니다.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활발한 게 유동성 시장이에요. 유동성 시장. 유동성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적은 참 중요한 거고, 하지만 얘네들 거의 다 실적 없을걸요? 제주 반도체 어버브도 실적 없을 거예요. 제주 반도체 정도가 그나마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실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실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실적으로 보는 섹터가 아니에요, 저기도.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세게 가요. 그리고 유동성 장에서는 그게 되게 자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적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또 이제 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 레거시는 거의 다 실적 베이스가 맞기는 해요. 레거시는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실적, 그걸 계산해서 주가가 그 레인지 내에서 많이들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유리기판 전 좋게 본다니까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요 고도화 과정, AI 인프라를 이제 AI 인프라의 고도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리기판 필요한 거고, 전력기기 필요하고, 통신 필요하고, 통신 칩 필요하고, 센서도 필요하고요. 이쪽은 좀 덜 올라간 것 같다. 이 통신 쪽은 제 시각은 그렇고, 전력기기 쪽은 이미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활발하잖아요. 근데 종목별로 보는 거죠. 세명전기 한번 볼게요. 이건 오늘부로 신고가를 갔어요. 아까 장중에 세명전기 신고가 갔죠. 이건 일종의 약간 짝꿍댕이 패턴이긴 하다. 짝꿍댕이 지나고 보면 나오죠. 아니요, 저는 온디바이스 AI 심지어 1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자꾸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온디바이스 AI를 좋게 보는 거는요, 먹을 룸도 크지만 좀 안전해 보여서예요. 안정성이 1번이에요, 사실. 빠질 자리가 별로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일단 사놓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일수록 이런 종목들은 꼭 사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네가 수익률이 1등일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수익률 1등은 오히려 로봇 아니면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로봇 바이오 2차전지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유는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저는 그쪽이 제일 셀 거라고 봅니다. 온디바이스도 뭐 실적이 없기는 한데. 맞아요.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오히려 움직이는데 제한이 걸려요, 자꾸. 밟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자리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 원형 바닥 형태도 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원형 바닥 형태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원형 바닥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 시간을 투자할 생각까지는 없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달바. 아싸리 여기까지 한번 밀었으면 저는 무조건 그냥 샀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겠는데, 또 구름대 있고 해서 조금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저는 이런 자리면 그냥 사거든요. 시간이 걸리든 말든 이 자리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건데, 여기까지 안 줄 것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좀 횡보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언제 사야 되나 좀 고민이 돼요. 저는 사고 싶었기 때문에 저거를. 좀 고민이 됩니다. 오른테라, 에이펙. 에이펙은 끝났잖아요.
아, 에이펙트. 저 농담한 겁니다. 에이펙트. 에이펙트. 아, 이거 안 빠진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세지? 근데 얘도 오사트 쪽이라서 센 것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을 거다, 아마 얘는. 그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를 그 HBM 양쪽에 위아래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효능을 더 올리는, 그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메모리 칩에 대한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나니까 에이펙트 같은 건 좋아질 거다. 약간 이 논리였는데 그 논리가 아직도 시장에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빠지죠. 에이펙트는 참 센 것 같습니다. 안 빠져요, 잘. 주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에이펙트를 이제 지금 팔지 말지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익이 좀 나 있을 거예요, 아마. 에이펙트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여기잖아요. 아유, 진짜 까마득하게 밑에서 제가 드렸네. 제가 여기서 드렸죠? 9월 중순에. 예, 여기서 드렸잖아요. 3,000원 초반에. 거의 2배 가까이도 올라왔었네요. 그 2차 전지는 약간 의견들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아닌가? 요즘은 2차 전지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부류이기는 한데, 2차 전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쉽게 보면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바닥에서 에코프로 BM이요. 바닥에서 여기 한번 돌렸죠, 이렇게. 그리고 밀었다가 진짜 세게 돌렸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 최저점부터 1파가 됐고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상승 3파가 세게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이제 쉬었다가 한번 가는데 이만큼은 못 가요. 이만큼은 못 가고 적당히 또 한번 가는 파동이 한번 5파가 나온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이 차트 조금만 길게 볼게요. 조금만 길게 보면 여기 이렇게 내려왔죠. 저는 이 돌린 거는 파동가는 바닥을 그냥 탈출한 거지, 원래 이 박스였는데 박스가 계속 깨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이 박스 돌파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저는 여긴 다 그냥 박스로 봐요. 여기까지는 다 박스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하단에서 박스가 박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1파로 인정을 안 해요. 저는 1파가 사실 이거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걸 1파로 본다고요,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조만간 3파가 나올 거라고 봐요. 조만간 3파가. 3파는 1파보다 훨씬 세거든요. 1파도 엄청 셌잖아요. 한번 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2차 전지는 저는. 한번 큰 파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또 볼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3파를 저는 기다리는 거고, 그 3파를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그 타이밍을 지금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파동이 하나가 나올 거다. 그거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지수 한번 볼게요. 잠깐만. 지수를 한번 보면 벌써 11시 20분이네. 코스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벌써 4,200인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가 이제 4월 달에 그 트럼프가 쌩 난리 칠 때고, 상호관세로 이렇게 주가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최저점에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오죠. 한번 올라왔어요. 이 당시에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이게 1파라는 거야, 자꾸. 1파가 이미 나왔대요, 상승. 그리고 요게 이제 쉬는 파동이고, 이게 3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오래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심지어 이걸 5파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1파, 3파, 5파 다 나왔다, 이미. 그래서 여기 이때 그 하방 논리를 막 피던 사람들 은근히 많았잖아요.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이 횡보하다 조만간 빠질 거다. 이 위로 가는 건 오버슈팅이다. 라는 얘기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또 주요 파동 논리는 약간 이게 있었어요. 이미 5파까지 나왔다. 상승 5파까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기에 따른 건데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를 그냥 통으로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통으로 하나를 보고 있었고, 쉬고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더 갈 거다. 어떤 것만큼 이것보다 세게. 이것보다 더 세게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전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하방 주장을 좀 했어요. 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파동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느냐는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진짜 큰 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오르고 쉴 때 잘 보기는 해야 된다. 어디서, 어느 시점에 좀 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항상 보면 들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2차전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기회가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 있어요, 2차전지. 아셨죠? 급등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 아셨으면 1번. 2차전지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한번 올라온 그 힘도 엄청 셌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때 더 쓸 거예요. 오히려 언제 사야 되나 지금 봐야지. 2차전지는. 제가 원래 2차전지 그렇게 곱게만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에서는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도 이번에 올라오는 그 힘을 보면서, 진짜 세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세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움직일 때 세게 갈 거다,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2차전지를 그러니까 위에 물리신 분들도, 여기서 한번 더 세게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저는 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당연히 이번 고점보다는 훨씬 높을 거고요. 그런 데서 근데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고점을 막 돌파하고 이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 에코프로비엔 막 60만원 가고 그거는 생각은 안 하는데 엄청 센 파동이 있을 거다라는 거. 야, 지금 오늘은 로봇 유리기판이 엄청 세네요. 로봇 유리기판,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그래도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Y바이오가 요즘 좋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또 전문가님 방송하시는데 그분 탑픽이라면서요, Y바이오가. 저도 이거를 최근에 알았네. 제가 남의 방송을 보진 않으니까 제 뒤에 하시는 분이 또 Y바이오가 탑픽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Y바이오를 샀어야 되네. 앞뒤로 엄청 좋게 얘기했던 바이오 종목이네요, 얘는. 저도 좋게 얘기했고 제 뒤에 있던 분은 심지어 탑픽이라고 했나 보던데. 진짜 잘 가네요. 네, 잘 가네.
와,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보단 더 많이 갔어요, 지금. 이건 이제 제 7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이오 7. 에이프릴 좋습니다. 네, 에이프릴 좋아요. 이건 이제 공교롭게 제가 자꾸 최근에 사고, 팔고, 사고 하는 자리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냥 좀 간추려서 이야기 드릴게요. 좋아요. 에이프릴 좋죠. 고점이야, 뭐. 뚫겠지, 뭐. 코앞에 있네. 한 5만원 가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5만원은 갈 것 같은데. 시총이 작아서, 조가 안 돼서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곰방네님 정확하게 아시네. 반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반만. 아, 이제 적절한 표현이긴 하다. 반도 못 먹어요. 반이 뭐야. 이게 툭 먹고 나가면 그게 날아가는 게 많아서. 하이님도 저를 좀 보셨나 보다. 아시네. 맞아요. 몸 사리는 것도 있습니다. 몸 사리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원래 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 먹고 팔면 날아가는 게 많았다는 옛날부터 좀 많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제 스타일이 그냥 그런 거고. 제가 요즘 신경을 솔직히 많이 쓰는 건 이제 손절 신경을 많이 써요. 손절은 무조건 지키자. 손절만 무조건 지키면 먹을 수 있다. 왜냐면 해보니까 매매해서 먹을 확률이 8, 90%는 되는데 10개 하면 한두 개 손절 나가는데 그러면 그 비율만 잘 맞추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장이 좋든 안 좋든. 반도체가 8대. 자, 지금 이제 11시 반 다 돼가는데 이제 11시 반부터 저는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도 많이들 들어오시고 이제 텔레그램은 500분이 넘으면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텔레그램 광고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텔레그램도 무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제가 500분이 넘으면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400분은 넘을 거고요. 예. 예, 제 유튜브도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저와 관련된 건 제 유튜브에서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있었던 문자반도 사실 제 유튜브에서 딱 일주일 전, 일주일 이때죠. 지난주 월요일 날 이때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판매를 좀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도 많이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텔레그램은 가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채널에 들어오면은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 채널이 저기 예, t.me 저렇게 올라오죠, 링크가. 저기로 들어오면 무료입니다. 다. 그냥 들어가기 누르면 들어가집니다. 예, 들어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제 뒤에 방송도 많이 참 제가 이 상황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 유튜브를 들어오십시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 뒤에 있는 분 방송을 보십시오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 뒤에도 또 우리 훌륭하신 전문가님이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보시고 저는 이제 11시 반부터 바로 제 유튜브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예,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뵐게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